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아이고, 네, 똑같은 소리를 저도 했어요. 네,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고 보니까 옆에서 서 있었네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끼어들려고 서 있었는데, 살짝 들이밀고 있긴 있었네요. 깜빡이를 켜고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사실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좀 과실 비율이 궁금해집니다. 두 분 어떤 의견이실지 한번 보드판에 적어주시고요. 이런 일은 참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과실 비율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서혜원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과실 20, 상대방 측 80이다라고 측정해 주셨고요. 강문혁 변호사님 블랙박스가 30, 상대방 측이 70이다 하셨습니다. 크게 의견이 과실 비율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강문혁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사안은 아까 좌측 차로에 있었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이제 끼어들기를 하다가 이제 후행 차량을 충돌한 사안인데요. 일단 이 경우에 과실이 큰 쪽은 이제 진로 변경을 하던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으로 봐야 될 겁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클 것이고,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에 차선을 변경할 때는 진행하는 차량을 보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잘 살펴야 될 그것을 잘 살피고 나서 진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고, 또 물론 후행해서 이제 직진하던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 차량 과실을 70으로 봤고요. 블랙박스 차량 과실을 30으로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전방 주시 의무 되게 블랙박스 하면서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게 일단 기본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7대 3이다 기본적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아까 상대 차량 과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고, 이제 블랙박스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 차량이 진로 변경 전부터 약간 이게 좀 전 앞부분 영상도 좀 봤는데요. 상대 차량이 진로 변경 전부터 일정 구간 방향 지시등을 켜긴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상대 차량이 차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뒤에도 계속 양보를 안 해주려고 조금 그냥 들이대고 서로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것 같아요. 앞차의 간격을 더욱 줄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 정도 과실을 산정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이쪽에서 더 과실을 적게 책정해 주셨지만 상대방 측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보통 7대 3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앞에서 봤을 때 이분이 그래도 오른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 상대 차량이 계속 시도는 했거든요. 드디어 들어왔다 싶었는데 이 차도 그냥 나가서 사고가 아예 모르겠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차량은 자기 입장이 조금 더 유리한 거를 아셨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 어쨌든 근데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두 분 다 손해신데.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아까 차선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었으면은 상대 차량 과실이 더 커졌을 겁니다. 아, 점선이냐 실선이냐 그 중요하죠. 실선인 경우에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경우엔 과실이 더 커집니다. 그런 것도 잘 보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차량이 끼어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막 이제 끝까지 비켜주지 않으려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잖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양측 과실 50대 50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부러 막 끝까지 비켜주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일단 50대 50으로 딱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이나 이제 지선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는 시도를 인식을 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합류 지점을 신속하게 통과를 하거나 무리하게 가속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합류하려고 했던 차량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선 차량의 과실을 한 10% 정도 가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무리하게 양보해주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매기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좀 서로 양보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도 보면요, 차선 가능한
가능한 구간이 있고 불가능한 차선이 있잖아요. 네. 이제 진입을 할 때 앞지르기가 금지된 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네.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인피사고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교특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게 합의가 됐는지 아닌지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참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또 하나의 사회 같기도 해요. 이게 운전하는 것들이 양보하고자 해서 이제 배려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 측에서 또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일단은 오늘 사안으로 봤을 때는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심 대결을 하다가 둘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은데 모쪼록 오늘도 양보 운전하면서 좀 서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